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척승 도전에는 실패한 모양이군요. 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시카고 컵스 원정 경기에서 네. 4.2이닝 동안 4실점했는데요. 또 1회와 4회에 그 솔로 홈런을 연속해서 내줬고, 네. 그 5회에 2점을 더 내준 뒤에 물러났고요. 예. 또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 선수는 오늘 팀이 0대4로 지면서 콜로라도전에 이어서 2패째를 안았습니다. 5선발이라 그러셨지 않았어요? 네,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그 5선발로 출격하고 있고요. 네. 그 지난 8일에 콜로라도전에도 5선발로 나섰고, 예. 그 순번을 돌아서 오늘 등판했는데, 예. 또 아쉽게 그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그 오늘 류현진 선수의 공이 느려졌다는 그런 현지 언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류현진 선수가 오늘 그 평균 구속이 시속 144km였는데요. 예. 그 전성기 시절 147km보다 예. 3km 떨어졌고요. 그 안타 6개를 내주 공 모두 145km 미만의 그 밋밋한 직구였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줬던가요? 경기 후에. 네, 오늘 현지 통신원과 인터뷰에서 네. 그 실점이 너무 많았던 것과 그 5회 이상 막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예. 철저히 준비해서 그 다음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건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경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 정도 비는 뭐 진행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비가 그치면서 오늘 5경기 모두 열리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LG가 그 개막 후 6연승을 질주하다가 예. 큰 타선의 침묵 속에 5연패 늪에 빠졌고요. 오늘 잠실에서 그 KT를 상대하고 있는데 네. 말 현재 2대2로 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그 내일 밤 본머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각종 대회에서 18골을 터뜨렸고요. 네. 차범근이 그 1985, 86 시즌 독일 레버쿠젠 시절에 작성한 그 한국인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19골까지 네. 한 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레버쿠젠 그러니까 옛날 차범근 선수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그죠? 네, 그 차범근 위원이 그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죠. 주로 활약을 했고요. 예. 독일 무대에서 무려 98골을 터뜨리면서 예. 현지에서 뭐 차붐, 뭐 갈색 폭격기 예. 이런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 차범근 선수 그러면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버마전이었는지 태국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라팀은 혼자서 4골을 연속 냈던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승리를 역전을 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박스컵이라고 해서 그 박정희 컵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그 뒤지다가 후반 막판에 그러니까요. 3골을 몰아치면서 예. 그 경기를 뒤집은 장면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고요. 예. 차범근 위원이 무려 선수 시절에 그 A 매치에서만 그 59골을 터뜨렸는데 그 역대 우리나라 최다골 기록입니다. 차범근 선수 허벅지 보면요 놀랍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차범근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 비교하면 어땠어요? 네, 그 둘 다 그 플레이 스타일이 좀 유사한데요. 예. 그 문전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파고들면서 네. 또 스스로 골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차범근도 그 손흥민이 그 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이고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규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달콤한 유혹이죠. 네. 네거티브 선거 전략. 예. 네, 과거엔 단순히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의혹 제기 같은 거였는데 예. 선거의 주싸움터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요. 예. 더 교묘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네.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가짜뉴스도 그 중에 하나겠죠. 아, 당연하죠. 예. 요즘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가짜뉴스가 워낙 많아서 요즘엔 누가 받은 걸 이렇게 앞에 달려있는 걸 그렇죠. 주면요. 예. 의심부터 하게 되고 예. 링크 주소가 있으면 꼭 원기사 누구 건지 어느 언론사 건지 확인을 해보고 예. 언론사 사이트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글이면 예. 에이 이거 낚시글이겠구나 라고 예.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사 기사 중에도 사실 보면 낚시 기사가 꽤 많습니다. 뭐 예. 허걱, 경악 이런 게 단어에 들어가면 뭐 제목이 들어가면 뭔가 읽어보면 별거 없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이 예. 잘 안 써요. 예. 그런데 가짜뉴스 이것도 이게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이 들어가면요. 네. 이거 알고도 속게 됩니다. 예. 이게 해커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군요. 저는 옛날에 가짜뉴스에 쏘은 게 뭐였냐면 중국에서 나온 신문이 네. 이 김정은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를 긴급 체포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네. 그거 제가 3분 만에 가짜인 걸 확인을 했죠.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인가 확인해봐라 그랬죠. 아, 역시. 예. 이렇게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안 속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일반인분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 네거티브에 해커가 동원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평소에 들어가는 포털 혹은 예. 뉴스 사이트에서 읽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좀 신뢰를 하게 되겠죠. 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가 떴을 때 네. 내가 들어가던 뉴스 사이트에서 봤으니까 이건 뉴스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교황청 홈페이지나 SNS에 자주 방문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예. 평소처럼 사이트 접속했더니 예. 교황이 어느 후보를 지지 선언을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이런 게 바로 가능한 게 이 해커들인데요. 예. 사이트 주소를 바꿔치기 하는 예. 이런 기술들을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특히 인터넷 쿠키를 활용을 하면요. 네. 해당 이용자가 이제 정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극적인 투표 성향인지 소극적인 투표 성향인지까지 분석을 해서 예. 요 사람들에 맞게 타겟팅을 해서 가짜 뉴스까지 예. 생산해서 전달하고 바꿔치기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분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봤다는 걸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요즘에 스마트 TV도 이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거든요. 예. 시연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요즘에 TV 연결해서 네. TV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 사이트 우리 YTN 뉴스를 보다가 예. 갑자기 하단에 빨간색 글씨로 속보라고 뜨는데 어. 갑자기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이렇게 뜨는 겁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겠죠. 그렇겠죠. 이런 것들도 해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요즘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지금 YTN TV가 나가고 있는데 자막으로 밑글에 나가고 있는 것을 네. 해커가 들어가서 그렇죠. 속보 그러면 자기들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방송화면에다 살짝 입히기만 해도 실제로 방송사에서 속보를 이렇게 전달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이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건데 이게 일종의 테러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를 네. 해당 플랫폼 업자가 예를 들면 방송사면 방송사, 예. 포털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가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예. 벌금을 물리는 이런 법안도 통과를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가 클 거란 예상인 건데요. 예. 사실 제가 예로 든 건 극단적 사례인 거고 네. 실제로는 더 교묘하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한다는 게 사실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무심코 보고 지나간 광고. 예. 그러니까 클릭은 하지 않았는데 예. 계속 뉴스 사이트를 보는데 눈 옆에 뭔가가 자꾸 다닙니다. 예. 특정 색깔, 제목, 사진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네. 저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무심코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걸 내가 가짜뉴스를 읽고 있다고 인식을 하지 않아도 제목만 걸린 걸 봐도 예. 이렇게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느끼지 않은 사이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이요. 이게 리타겟팅 광고 기법을 활용한 거거든요. 예. 물론 불법도 아니어서 예. 단속하기도 힘듭니다. 리타겟팅 광고 이거 보통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소비자 행동론을 들으면 3초짜리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집중을 아니면 호기심을 야기하게 해서 네. 관심을 갖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심리적으로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리타겟팅 광고는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일단 한 번 주입하면 사람들이 예. 바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서요. 예.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예. 완전히 기억하게 되고 사고 싶어진다.
라는 게 이제 이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키라는 기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PC나 스마트폰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주로 이제 광고 활용되는 데가 여행이나 호텔 쪽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일본 여행을 검색을 해보다가 네. 그냥 닫고 제가 업무를 봅니다. 예. 그러면 업무 때문에 다른 걸 검색하는데 옆에 배너 광고가 일본 지금 여행 예약하면 일본 예. 항공권이 절반값 뭐 이렇게 예. 뜨는 거죠. 예. 좀 이따가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예. 이메일 확인하고 제일 밑에 배너창에 지금 예약하면 일본 호텔 반값 이렇게 뜨는 겁니다.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광고 기법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예. 너 도대체 언제 여행 갈 거야? 빨리 예약해라고 예. 누가 절 쫓아다니면서 네. 조르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게 바로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경험이 있는 게 그 호텔을 예약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예약을 했어요. 네. 여행을 가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계속해서 그 호텔 예약 관련된 배너가 떠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이용한 리타게팅 겁니다. 기법인 거죠? 네, 이걸 활용해서 정말 그 성과를 본 것이 바로 트럼프 선거 캠프입니다. 네. 투표일 직전 한 달 전부터 이걸 가동한 프로그램 이름이 진압 프로그램입니다. 진압. 네, 디지털에서 적을 제압하겠다, 진압하겠다라는 진압. 거였는데요. 예. 30일 왜 전부터냐 했더니 이때부터 본격적인 네거티브가 영향을 발휘하는 시기여서라고 예. 분석했는데요. 예.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미 더 이상 언론을 믿지 않고 언론에서 네거티브한 기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니 네. 이제 문제는 힐러리 지지자들을 흔들면 된다라는 게 역대 결론이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흔들리면 될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힐러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그룹으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세 가지가 이상론적인 세상을 꿈꾸는 백인 자유주의자, 네. 그리고 젊은 여성, 예. 그리고 흑인. 이 세 그룹에서는 힐러리에게 압도적인 표를 줘야지만 네. 힐러리가 당선된다는 예. 분석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 계층은 어떻게 하느냐? 예.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선거 자체에 관심을 떨어뜨리게 만들면 그렇겠다,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한 게요. 예. 젊은 여성들한테는 빌 클린턴이 예전에 성적 괴롭힘을 했던 기사와 네.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 관련된 기사 이런 것들이 과거 기사부터 해서 쫙 긁어와서 예.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 이용할 때마다 슬쩍슬쩍 옆에 보이게 합니다. 예. 그리고 힐러리가 고압적인 업무 스타일로 지시하는 바람에 비서가 그만두고 떠났다라는 기사와 관련된 글들을 또 리타게팅해서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고요. 네. 놀란 거는 흑인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흑인들한테 강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여행 세일 상품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행 가라 이겁니다. 그때 동안. 그러면 흑인들은 계속 보다가 이제 여기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여기 갈까라고 자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투표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치팅이고 네. 왜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범죄 행위 같은데요, 저는. 네, 사실 디타게팅 광고 자체가 벌법은 아니지만 예. 선거에 왜곡시킨다는 면에서 사실 정말 안 좋은 편이죠. 예. 그런데 이게요 노골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다 네. 티가 나는데 그죠? 사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선거를 한다는 거는 생각도 예. 못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내 돈 써서 여행 광고를 보여주겠다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사실 잡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철저히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여행 상품을 보여줬을 때 흑인들이 반응을 네. 한다. 예. 그리고 주로 흑인들이 가는 여행지가 어디다라는 분석을 해서 예. 보여준 거이기 때문에 야. 이걸 정확하게 이게 불법 선거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고도의 계산이라는 면에서는 전략인데 예. 사실 수법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조작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커들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그 광고를 하는 분들이 특정인이 자주 찾아가는 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일부러 유도를 해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근데 네. 의도적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도적인 네, 맞습니다.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후보를 찍게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리타게팅 전략이다라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서 분석해 놓은 결과 봤더니요. 예. 젊은 유권자, 특히 흑인 네. 젊은 유권자 성향 분석하는 거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20, 30대 여성
젊은 유권자들 타겟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거죠? 당장 여행을 떠나라. 어. 지금 당장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가라. 예. 이런 식의 메시지도 계속 보냅니다. 예. 지금이 배낭 여행하기 좋은 시기.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결국 5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연휴가 쫙 풀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뭐 안보 불안에다가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네, 맞죠. 내용이 되겠네요. 게다가 네거티브 기사들이 막 쏟아질 때 사람들이 정치 자체에 피곤할 때 네. 여기서부터 뭔가 도망가고 뭔가 좀 너는 편안하게 네. 낙원을 향해라라고 꼬시는 예. 혹은 유혹하는 그런 광고와 그 글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좀 더 반응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은 이건 법 테두리 내에 있지만 예. 뭐 목적을 따지자면 예. 굉장히 안 좋은 선거 방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피싱과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디지털 관련된 온라인과 관련된 이제 조작이나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우리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소위 검찰에는 있잖아요. 온라인 뭐 무슨 수사대가 있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는 아마 체크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거 선거 전략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되고 있는 사례 중에 보니까요. 네. 어떤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을 때 네. 수정 전에 그것을 캡처를 한 다음에 예. 지속적으로 그걸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이미지로 되기 때문에 사실 키워드나 이런 걸로 그 선관위에서 검색을 예. 해서 단속하려도 쉽지가 예.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캡처 사진이어서 예. 그 태그가 붙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은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네거티브 그 선거가 네.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인데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트럼프 캠프에서 쓴 게 월 7천만 달러씩 썼습니다. 7천만 달러요? 네. 그게 광고비와 이런 리타게팅 광고 이런 예. 업체들한테 주고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데 쓴 비용이 예. 월 7천만 달러 들었다고 하거든요.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네. 700억이 들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월. 그 30일 동안의 네거티브 전략에 예. 촉 그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미국도 이런 회사가 생기겠지만 네. 이거는 회사를 공식적으로는 세울 수 없겠네,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라든지 광고 예. 회사라는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리타게팅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장치 이런 게 있을까요? 필터링 시스템이? 이게 사실 정말 교묘한 게요. 제가 예. 요즘에 느끼는 건데 예. SNS에서 특별히 어떤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예. 누군가가 예.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인데 예. 그 비방하는 대상에 대해서 비호감이 올라오기보다는 예. 이 지지자에나 혹은 이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커지는 글들이 많이 예. 요즘 눈에 띄거든요. 예.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왜 이렇게 자주 눈에 띌까라고 예. 보면 예. 사실 그게에서 약간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방송을 하면서 좀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 방송이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다른 팟빵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자칫 어떤 뭐 말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퍼나르기가 되고, 그죠? 네. 앞뒤를 잘라가지고 퍼날라 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타임라인이라는 방식 자체가요. 예. 그 시간 순위나 이렇게 그 아주 중립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을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에 또 광고가 개입이 되면 그렇죠. 그 순서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특히나 이게 유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주로 뭐랄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본격적인 선거도 온라인을 타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과 선거 전략, 또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도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의 이규찬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죠.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예스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김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